짚어야죠. 그 파면 선고한 다음 이들도 뭐 다시 복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주시죠. 뭐 2번, 3번, 4번 다 간단하게. 네,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잘못이다.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군인도 뭐 명수는 좀 다툼이 있지만 그렇게 국회를 봉쇄하고 예.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간 거는 아니거든요. 예. 그리고 사람 뭐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기물, 재물, 손괴는 좀 있어도 이것을 뭐 아주 그렇게 중대한 잘못이다라고까지 봐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죠. 만장일치로 이게 다 인정될 정도인가 그 부분이 조금 네, 안타깝거나 좀 의아스럽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 검찰 부분에서 그 군인을 투입했다는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. 예. 이렇게 문현배님의 검찰 수사 내용과 그쪽에서 진행했던 거를 완전 뭐 금과 억조로 받드는 분이셨습니까? 그것은 결국은 네.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. 네. 그 예.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 하는 네. 것도 원래 안 되는 거고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뭐 완화해서 보신다 그러는데 예. 완화할 이유가 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완화해서 봐야 되느냐. 그래서 이건 좀 심한 말로 하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법을 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. 이분들은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.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되겠지만. 누가 탄핵을 하겠습니까? 대법원장을 그런 생각이 시켜주시겠죠. 들어요. 아니, 헌법재판관장을 시켜주시겠죠. 네.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그 수사받던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개정돼서 그때는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 뭐 검찰에서 받은 신문 조서 이런 것도 다 부동의하면 그냥 휴지가 되는 네, 그럼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준용화돼 있는데 그 준용화라는 거를 그냥 옛날에도 2017년에도 원래 이렇게 탄핵 테스트에서 그거 갖다 쓰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법 아예 거기에 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서류를 갖다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돼 했는데 있습니다. 그것도 어긴 예,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사실 저희가 기대한 거는 이러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이 서류들은 다 증거에서 배척한다.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이거 배척하면 남는 증거가 요만큼인데 그럼 요 증거만 갖고 엄격하게 따져보겠다. 이 증거만 갖고는 뭐 비상계엄 요건 뭐 어쩌고 저쩌고 2번 이거 인정되지만 군경 투입도 이 정도라면 뭐 대통령을 파면 이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. 이런 정도의 법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두세 분은 계시지 않을까. 뭐 그게 때에 따라서 뭐 네 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. 그러니까 저도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었다. 여기서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. 어떻게 이 문제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? 그 뒤에 조금 문현배님이 나오죠. 뒤에. 그거는 그냥 아까 지금 그러니까. 정리하고 끝난 그거고요. 예. 그냥 몇 페이지인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은 횟수 제한이 중요한 것 같아. 형사소송법을 막 갖다 쓰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. 형사소송법을 갖다 쓰는 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?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? 형사소송법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졌는데? 자, 보시겠습니다. 문현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이 사건의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. 딱 이상해 여기서부터. 경찰청장 데려가서 수사한 거 검찰인데 아직 뭐 그 수사 중인 거고 결론도 안 났는데 이게 왜 나와? 왜 특히는 나오지? 이상했어요. 자,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출입을 전면 차단하여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. 그러면 그냥 들어간 사람은 뭐야? 그러니까 투명인간 되는 저는 거지. 그냥 뭐 국회의원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간 사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. 있거든요. 네. 예. 네, 그래서 뭐 담장을 넘어간 건 또 쇼다 뭐 이런 사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부는 봉쇄됐는데 일부는 그냥 쏙쏙 들어갔어요. 라고 정리돼야 될 문장인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갖다 쓰는 거죠? 네.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1번으로 가장 세게 밀었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국가정보원 1차장 이 사람의 진술을 다 받아들였어요.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. 그럼 빼도 되잖아요. 왜 이렇게 그럼요. 필사적이고 이거를 넣는데 왜 어떤 재판관도 이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제가 예. 말씀하시죠. 예, 말씀하십시오. 예. 제가 형사 사건을 해보면 예. 가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주장을 전혀 안 받아주고 너는 뭐 범죄자고 어떻게 보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판결문을 받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. 예. 근데 이 판결을 보고 꼭 그렇게 느낍니다.
국회 측 주장은 전부 다 맞다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윤 대통령 측이 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건 또 판단도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고 사실관계도 좀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확실한 것만 쓰고 판결을 써도 되거든요. 예.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까지 국회 측에 유리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부분이 참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의 국회 소추인들 주장을 그냥 갖다 얼개로 갖다 놓고 거기를 그렇죠. 다듬어서 네, 네. 결정문을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번에 이재명 대표 판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. 그때는 네, 맞아요. 이재명 대표 그렇죠. 피고인의 그 판결은 변호사들의 주장을 그렇죠. 그냥 갖다 놓고 네, 그 그렇습니다. 얼개를 갖다 놓고 그냥 조금 자꾸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. 8대 0을 한 건 좋아요. 그래, 싸우지 말라고. 저는 지금도 들어오기 전에 사상자 체크했어요. 혹시 다치는 분 있을까? 8대 0으로 가는 거, 대한민국이 한 길로 가는 게 좋죠. 보수는 다 승복한다고 했으니까, 민주당은 승복한다고 메시지 안 냈고, 예?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. 근데 8명 같이 간 거 좋아요. 그럼 좀 납득이 되게 쓰든지요. 납득이 되게. 납득이 안 되잖아요, 지금. 지금 댓글로 국정원 1차장을 넣었어?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데, 네, 넣었어요, 여러분.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.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안 보셨죠? 안 보셨으니까 이렇게 10년 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